남한하고 북한하고 모든 면에서의 땅과 하늘 차이지만요, 교육 면에서도 게임이 안 돼요. 와, 근데 북한에서는 전부 저 사상학습, 작업동원 이러다 나니까 실력이 부족한다, 교육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국가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력이 떨어지는 거로 간다고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쁜 게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안 하는 거 좋아. 근데 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게 그게 아주 해독스럽다고요.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북한 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남한 삐라를 보고서 탈북 결심을 했고, 또 남한에 와서도 북한의 삐라를 보내는 북한동 보칙적 독기운동 이민복입니다. 네, 또 이렇게 150만 구독자가 됐다는데, 평양 인구가 봤다라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거기에 제가 일조했다고 그 은혜를 또 갚기 위해서 성심성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작용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역량이 컸어요. 남자는 꼭 대학을 나와야 된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그런 틀에 또 나쁜 짓을 못하게 한 거예요. 뭐 담배를 피우거나 뭐 너무 놀아다닌다든가. 제가 또 성격이 그냥 어렸을 때는 거의 방정 수준이었거든요. 학교 씨름선수였고 난돌이었죠. 뭐 싸움대장이고. 내 아버지가 딱 군기를 딱 잡아가지고 아주 무섭게, 아버지 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버지가 싫었는데, 저런 생각인 거고, 아버지의 역량이 컸고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철이 들면서,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게, 여기서는 뭐 다 대학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대학 나온다는 게 한 1, 2%밖에 안 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서관에를 계속 다녔어요. 다른 데 가면은 자꾸 생각이 분산되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알게 됐죠. 빌 게이츠 자그마한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도서관이 그렇게 저를 또 인생을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특징이 있는데 물자가 항상 귀해요. 책도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군에 있는 도서관 책을 내가 다 봤다고 할 정도로 오니까, 여기서 도서관 책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책이 많지 않다는 뜻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봤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그 지식 자원이었죠.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 대학인 김책공업대학 응시하러 갔을 때 시험 문제 외의 걸 물어봤는데도 다 되는 거 보고서는 그 대학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필기하고 담화라는 게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교수가 담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거기에서 별걸 다 물어봐서도 제가 답변했던 것은 도서관에서 봤던 책에 없는 걸, 그 풍부한 걸 보고서는 대학도 반도체공학부에 받아들였던 그 신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실례드릴게요. 그 선생님이 아주 까다로운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도해나면 삼각공수가 어떻고 뭐 이렇게 쭉 그냥 뭐 끌고 나가더니 어디로 딱 대가 나면 너 이 주먹 부피를 재라. 이게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이면 그에서 면적을 계산하는데 이 주먹이라는 게 불균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거 뭐 때문에 큰일인데 했는데, 그 책에 금에 이렇게 망고 안에다가 뭘 섞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낼 때, 학자 이름내 까먹었네요. 그 북한 시랍이라고 하는데, 그 학자가 그 물에다 이렇게 내면 그 부피가 나는 거, 그 생각이 딱 나더라. 마지막 순간에 안 되는데 딱 생각나니까 됐어 그러더라. 그 북한도 과학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표면상으로 의무교육제를 먼저 실시했고, 공산권이 좀 질은 낮아도 이렇게 평균 이렇게 사상교육 시키려고 아주 집착을 해가지고 사람은 교육하는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고. 근데 그런 시스템인데 북한이 워낙 자유로운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독재적이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그러다 나니까 번성 잠깐은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그게 내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는 대학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는 나만의 대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맨 연구소예요. 맨 대학이고요. 한국에 한때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83%가 대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는 83%가 아니라 거꾸로 20% 아니 10% 5%도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대학 수가 적고요. 그 다음에 뽑는 거에 학생들한테 실망을 주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 이게 실력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내 성분이 나쁘면 공부에 쓸데없네. 그래서 물러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해도 성취를 못하게 하고. 이런 면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면에서 침체 현상이 일어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돈 있는 사람은 노예 가서 좀 공부시켜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조금씩 음성적으로 있지만 공식적인 면에서는 사교육은 없고요. 다 공교육이에요. 학원도 여기는 맨 학원인데 농촌에도 학원 다 있는데 군에 체육학원 하나 정도 그 정도였고요. 학원은 도에 하나 정도 있을 정도 인문학 같은 거는요.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모든 면에서 이 땅과 하늘 차이지만요. 교육 면에서도 게임이 안 돼요. 여기는 뭐 그냥 맨 체육학원이고요. 뭐 태권도 학원 뭐고 학원 피아노 학원 와. 근데 북한에서는 전부 저 사상학습, 작업동원 이러다 나니까 실력이 부족한다. 교육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국가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력이 떨어지는 거로 간다고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와의 차이에서 교육에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농업도 안 되고 공업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지만 교육이라는 그 자체에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제 학교라고 해가지고 도에 하나씩, 그 다음에 북한에서 김책공업대회가 최고였는데 74년도 그 내가 대학 갔을 때 점도 수제들만, 그건 토대도 안 본다, 신분 토대 안 본다 해가지고서 이과대학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데 결국은 다 남한에서 카이스트 나오는 걸 보고요. 72년도인가 카이스트 했을 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북한도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경쟁력이 비리가 많아가지고요. 실력 안 되는 거 간부장에서 잡아내고 뭐 잡아내고 하다 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흉내는 다 내요. 근데 그 경쟁이라는 게 여기 오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학급장 시키더라고요. 당연히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는. 근데 북한에는 주목이 좀 세야 돼. 무슨 저 아버지가 백이 좀 든든하고. 공부하는 걸 오히려 우리 시대는 오히려 공부하는 걸 몰아줬어. 우리 학급에서 술, 담배 안 하는 게 나하고 3명 있었어요. 난 이름들이 안 잊어먹어. 한 50명 학급이었는데 김옥균이라고 이민복 나하고 금이상이라는 애인데 정내 금이상이를 몰아줘가지고 담배 술 같이 범죄 같이 하게 끌고 가더라는데 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 터지진 않는 그런 게 방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김옥균이라는 애는 학교 악대 가는 애기 때문에 걔를 몰아줄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도로 분위기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마치 그 공부 안 하고 뭐냐, 그러니까 심술이 나가지고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쁜 게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안 하는 거 좋아. 근데 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게 그게 아주 해독스럽다고요. 그래서 그 이건희 삼성전자 사장님이 그 벌써 한 30년 전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열심히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해라. 100을 할 사람은 100을 하라. 문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 제발 끌어내리지 말아라. 아주 그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 세계 삼성을 만드는 그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런 세상인데 공산주의가 잘하는 사람 끌어내게 만들어놓으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북한 교육이 그래요. 심술이 나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게 심술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아주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잡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인간이 본능인데, 그래서 이 사회는 그런 대로 이렇게 좀 그래도 조정이 되는데, 이 북한 이 공산주의는 그 법적으로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본능이 자행하는 거예요. 양육강식으로. 북한에서는 인텔이라고 하는데요.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부터 인텔을 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부학습반에 가요. 그러니까 전문학교는 지금 전문대학으로 많이 변했는데 우리 딸한테는 전문학교였어요. 하지만 대학만 나오면 국가 간부를 봐요. 간부학습반을 가요. 일반 강연하고 간부학습반이 딱 이렇게 계급이 착착
갈라져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초기에는 뭐 예술, 뭐 의대, 뭐 지금도 뭐 아직도 그 여기처럼 인기는 있어요. 하도 그게 집착이 되니까 나라가 발전이 처진다. 특히 80년 들어와가지고 70년대에 남한이 급격하게 앞서 나가는 거 보고요.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가지고 저렇게 급성장하나, 100억 달러도 뭐 70년대에 막 쟁취하고 막 나가. 북한에 따라 못 갈 정도니까 북한도 그 자극받아가지고 80년대 초부터 과학자 우대 대행이 나왔고요. 특히 83년대에는 과학을 발전시킬 때 대한 김정일이 교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금방석에 앉혔는데 과학자를 금방석에 앉혀라. 뭐 금방석에 앉히면 지가 앉혔지, 뭐 지가 예술 그 영화쟁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과학자들은 좀 우대를 해라. 그래서 과학자 아파트도 따로 줘주고. 그냥 통행증 없이는 북한이 안 되네. 통행증 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자들은 무조건 떼줘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총각 연구원이었는데 처녀들이 막 이렇게 쳐다볼 선망의 대상으로 했는데 속을 까보면요. 그게 받쳐 못 주는 거예요. 과학자라는 게 뭐 권력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게 권력이나 돈인 이런데 태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비교한다면 북한의 무료 교육, 무상 치료라고 그래요. 근데 약이 없으니까 말은 무상 치료지만 약을 갖다 주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밥도 안 줘가지고요. 자기 밥 싸가지고 갈 정도 없으니까. 과학도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마지막에. 의미가, 권력이 있어야만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급수가 있어가지고 과학자 급수를 하면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평균사에서 거의 1.5배 정도 받았거든요. 평균사에 1.5배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1.5배 받아가지고 쌀을 사면은 2kg 정도. 남들은 1kg. 그 2kg 해가지고 한 달에 2kg 사가지고 무슨 거기서 능력이 있어요. 그거 보고서는 처녀들이 왔다가 깍 하고 도로 가버리지. 차라리 자동차 운전수가 나은 거예요. 왜? 자동차는 자기 건 아니지만 매달린 사람이 있거든요. 와이를 냈고 나 좀 실어달라, 뭐 실어달라. 운전수가 과학자보다 훨씬 낫다고요. 또 식당, 여기서는 서빙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는 복무원, 뭐 안내원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뭐 자기 식당은 아니지만 이 식량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식당에 있으니까 밥이라도 실컷 먹고 뭐 음식이라도 가져가고 또 물이라도 갖다가 짐승 줄 수 있고 이렇게 과학자 식당 서빙하는 보다도 더 과학자들이 운전수나 서빙하는 사람보다 더 식당 복무원보다 더 못한 그런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요. 과학자를 우대한다. 물론 사회적인 우대는 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좀 더 줘. 근데 그 월급이라는 게 가치가 있어야죠. 식량은 다 갖고 월급은 많이 줘봤자 내가 1.5배 받았다 하잖아요. 상급 용사라면 대단한 건데.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이 아니 월급이 여기 과학자들이라면 이건 대단하잖아요. 교수라면 대단하잖아요. 과학자 교수 비슷한 거예요. 북한은 똑같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월급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어디 있냐? 식량에 있는 게 배급에. 이걸 여러분들이 북한은 좀 이상한 나라라는데 배급이 월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300만 원 줬다. 여기 한국에 보니까 작년도 평균 월급이 350만 되더라고요. 300만 원을 쉽게 얘기합시다. 작게 잡아서 3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290만 정도를 배급으로 주는 게 식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균인 거야. 그게 10만 원 정도에서 편차를 두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아무리 높아도 쌀 2끼리 사는 거하고 노동자들 먹는 평민 쌀 한 끼라고 무슨 큰 차이 있어. 한 달 일해가지고. 근데 배급이라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급에 매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평균이나 같아요. 동력이 나올 수 없죠. 그냥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조금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전 그럴 뿐이지 이런 물질적 기준 멸할 때는 차라리 운전수가 낫고요.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사람이 낫다 이거예요. 이렇게 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공산국도 그랬어요. 중국이 개혁개방 착할 때 89년도 그때 천안문 사건 일어날 때죠. 그때 막 학생들 들고 막 이게 뭐냐 이게. 로켓을 올리는 과학자보다 계란 장사하는 아주머니보다 월급이 적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뭐냐 하면 학생들 막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중국은 빨리 개혁 개방하려고 하는데 그 현상을 놓고 그 격차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 교수들이 그렇게 여기처럼 그렇게 선망의 대상, 물론 사회적 주인은 있지만요, 그런 사실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굶어 죽을 때 식량난 오니까 이 배급이 없어지니까 제일 먼저 죽는 게 과학자 기술자들인 거예요. 교수들인 거예요. 왜? 노동자 농민이나 일반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래서 막 살아야 되는데, 이 교수 과학자들이 도둑질 이거 습성도 또 너무 신사적인 사람들이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대학 교수가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산권이 다 비슷해요. 교원, 그러니까 그 중학교도 교원이고요, 대학도 교원이라고 그래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부교수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원사. 과학기관에서는요, 대학을 나오면은 일반 건 기사라고 그래요. 과학자 쪽에서는 연구 부조수라고 그래요. 이름을 아주, 명예를 아주 깍지처럼, 여기서는 막 베푸는데, 일반 사람도 사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예? 근데 거기서 북한에서 공산권 아주 까다롭게 명예를 절제하게 만들어놨다. 잘 안 준 거로. 그래서 처음에 대학을 나오면은 일반 사람들은 기사, 1급, 상급, 2급, 1급, 기사 이렇게 나가고요. 과학기관에서는 연구 부조수, 대학을 못 나오면 실험 조수, 그 다음 대학을 나온 사람은 연구 부조수, 그 다음에 시험 쳐가지고 한 3년 있다 시험 쳐가지고 연구 조수, 그 다음에 1급, 상급 연구사 또 시험 쳐 3년 있다. 그 다음에 2급 연구사, 1급 연구사. 그런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위가 뭐냐면 박사전에 준박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2급 연구사쯤 될 때 받는 거예요. 준박사. 그 다음에 2급 서부터는 박사격이 들어가는데, 박사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 박사들이라면 북한의 준박사라면 그저 비슷해요. 준박사면 여기 박사나 같아요. 그 다음에 박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사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공산권 시스템이 좀 달라요. 이건 소련의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알 필요 없죠. 하여튼 좀 그런 체계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육,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왜냐면 교육이 모든 걸 결정해요. 지금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남한 사람들 실력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과학자로 왔는데 어린애부터 영어 훈련 받아가지고 학원 다 다니죠. 나도 씨름했다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는 웬만한 애들은 다 태권도하고 다 씨름하고 다 학원. 와, 옛날 그때, 난 바닥으로 다시 유치원에 다시 시작한 걸로 나왔거든. 왜냐면 시스템도 달라진 거예요. 외국어도 여기는 영어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다 하지만, 북한은 반대로 러시아가 했다고요. 후에 영어로 돌긴 했지만, 영어 외국어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북한에서는 외국에 유학 한번 간다는 거는 정말 국가적인 몇 명이 갔다 오는 건데, 여기는 웬만한 사람 다 가는 거야. 깡통도 돈 많이 있으면 또 갔다 올 수 있고, 뭐 깡통이라도 가서 배우면 또 좋게 되는 거니까, 여하튼 그런 차이고, 육체적으로도 또 그런 거야. 잘 먹으니까, 난 솔직히 말해서 요즘 빗나간 얘기 같지만요, 남남북녀라고 했거든요. 그 옛날부터 경성 축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평양하고 서울 축구하게 되면 평양팀이 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인은 북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집어졌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잘 먹어야 이 미도 생기고 피부도 좋고, 체육도 그런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체육이 셌던 것이 60년대까지였다고요. 그래서 70년 초까지. 그때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배급이라도 줄 때였거든요. 그때 뭐 또 이탈리아를 막 들이받아버리고 포르투갈하고 3알 잡아냈고 후에 뭐 5살 먹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 60년대 그 북방 사람들 기질이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이 김 부자가 이거 미기지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다행히 죽여버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기술도 똑같아요. 여기 웬만한 사람은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우리 과학원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 외국어 한다고 하게 되면, 근데 여기는 웬만한 사람 다 외국어 해. 그런 차이야. 그 다음 피아노 하는 사람이 북한에는 정말 찾기 어렵다고요. 군에도 하면 피아노 사람 선수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피아노 자체가 없어. 풍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선풍금. 하모니카 이 정도 아날로그식 이런 그 음악 기구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어찌 보면 열등감도 드는 거 있지만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통일되면 걱정할 게 없다. 이런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실력을 키우고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돈도 있지, 자본주의 경험이 있지, 이런 실력이 있고
튼튼하지 잘 먹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 지도하면 되겠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망해도 괜찮겠다. 이런 안도감이 날 정도로. 와가지고 무조건 다 포기하자. 북한에 내가 과거는 연구원에 있다는 이 자체를 없애자. 여기 초등학교 학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자. 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이. 물론 내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 대학원을 2개나 다녔어요. 그래서 다녔지만 그러나 내 실력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영어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못해요. 그거까지 투자하기가 좀 그렇더라. 나이 먹어서 왔기 때문에. 내가 36에 왔거든요. 모든 걸 새로 배우자. 이렇게 마음을 하고 자동차 운전부터 컴퓨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하나하나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또 그런 준비를 가지고 능력이 되니까 착착착착 뭐 불평하고 하다 불평해야 지가 뒤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북한에서 왕년에 뭐 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와서. 그러려니까 한국 사회를 자꾸 파고 들어간 거예요. 물론 기초적인 무슨 기술적인 거 뭐라 이 사회 시스템이 뭐냐, 인권 시민연합, 교회 안 다니는 데 없어요. 전 세계 다 요청 다 다녔고 강의 다 다녔고요. 강의 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자꾸 휩쓸리다 나니까 말씨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가끔 보면 그 북한 말이 있어요. 신랑이들은 딱 알더라고요. 그렇게 동화되려고 애를 쓴 거죠. 동화되려고 애를 쓰기 전에 나를 낮춰야 돼요. 제가 뭐 잘한 건 아니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라고요.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늦기 시작했지만 주식 같은 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거든요. 다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우리는 망하는데 할 수 있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딱 보니 야, 자본주의 꽃이라니 이런 거로구나. 와, 위대하네. 자본주의 이런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기회를. 이걸 뭐 무섭다는데, 아니, 무서우니까 더 조심하고, 더 훈련되고, 더 욕심 내려놓고, 지혜를 짜서 해야죠. 인간이 원래 부정적인 인간이 이게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공산주의는 그 부정에다가 또 기름 부어가지고 더 부정을 질투심이 일어나게 만들어 놨고, 이런 존재인데, 처음에 한국 올라갈 때는 그 악을 파고 목숨을 오고 이렇게 정작 와가지고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뭘 꼭 탈북자가 돼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릇태가 있는 거예요, 근원이. 거기다 또 공산주의라는 부정교육 받았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인성교육이 안 되고 왔지. 근데 여기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당황한 거예요. 왜 남한 사람은 우리보다 잘생기고 잘 먹고 부자야? 이 질투심이 여기서부터 솟구치는 거야. 그래서 온 사람의 거의 불평분자들이 제일 많다고, 탈북자들이 좀 성향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충분히 가요. 저도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이팝 하나만 먹자 해도 그 생일날에도 못 먹는 거, 여기는 이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섞어 먹고 너무 먹지 마라. 야, 이게 천국이 이 세상이 어디 이르냐, 이게.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한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야. 왜? 북한의 그 어려운 거를 이 한국 사람들 배가 터져도 그거 너희 배가 왜 터지는 거 잘 모르잖아. 난 알아. 이 유튜브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북한 얘기 좀 들으세요. 이김수 조회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는 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김수 설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사적으로 생각합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불평하기 전에 감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 문제예요. 관점을 바로 할수록 정착이 잘 되고 자기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누가 뭐라든 난 그렇게 어떤 불만했어. 맞아. 나는 북한에서, 야, 이 판 먹는 거야. 고기 먹기. 계란 하나. 여기 계란 같은 건 쳐다 안 보는데, 계란 이상 맛있는 게 없는데, 소고기 사실 계란이 더 영양가, 종합영양이 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보다도 계란이 더 맛있는 겁니다. 종합영양이고요. 그 감사라는 거는 저는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극복해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